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백화점 앞에 70대 노부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만복과 최정자였죠. 두 사람의 모습은 화려한 백화점 입구와는 사뭇 대조적이었어요. 이만복은 낡은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점퍼 곳곳에는 오래된 때가 묻어 있었고 소매 부분은 작업으로 인해 약간 헤어져 있었어요. 발에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물기가 묻어 있어 약간 젖어 보였습니다. 최정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박한 카디건에 편한 바지 차림이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전체적으로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아직도 똑같네요. 최정자가 백화점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커피숍 옆에 있던 매장 맞죠?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전기 배선 작업할 때 저기 모서리 부분이 제일 까다로웠는데 두 사람은 잠시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백화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백화점 내부는 휘황찬란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곳곳에는 명품 브랜드들의 매장이 자리하고 있었죠. 와,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최정자가 감탄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는데 이만복도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직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고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깔끔한 정장이나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노부부는 평범한 일상복 차림이었거든요. 몇몇 고객들이 노부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특히 명품 매장 근처를 지날 때마다 시선이 더욱 집중됐어요.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정자가 한 명품 매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여기 어떤 매장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만복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가 보죠. 두 사람은 명품 매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매장 앞에는 잘 차려입은 고객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노부부의 소박한 차림새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죠. 이만복과 최정자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곳이 단순한 쇼핑 장소가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했던 추억이 담긴 특별한 곳이었거든요. 명품 매장 입구에서 배지윤이 노부부를 발견했습니다. 29살의 배지윤은 완벽하게 정돈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죠. 배지윤의 시선이 노부부의 차림새를 훑었습니다. 낡은 바람막이 점퍼, 물기 묻은 운동화, 소박한 카디건. 배지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서 오세요. 배지윤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최정자가 반박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배지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저희 매장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님들 향이 조금 다른 고객님들이 불편해하셔서요. 이만복과 최정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배지윤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매장 안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한 여성 고객이 손으로 코를 살짝 막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다른 고객은 노부부를 흘끔 보더니 동반자에게 뭔가 속삭였죠. 아, 그런가요? 최정자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냄새가 나나요? 배지윤이 겉으로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손님들 때문에 매장 품격이 떨어진다고 여겼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고객분들이 좀 예민하셔서요. 배지윤이 핑계를 댔습니다. 혹시 다른 층 매장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만복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나가죠 뭐 여보. 최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죠. 죄송해요. 두 사람이 매장을 나서려는 순간 다른 고객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아무나 다 들어오네. 백화점도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이 노부부의 귀에 들렸습니다. 최정자의 어깨가 약간 움츠러들었어요. 이만복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죠. 배지윤은 그 상황을 보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었어요. 골치 아픈 상황이 해결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배지윤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노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매장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어요. 매장 밖으로 나온 후 최정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냄새 나나요? 이만복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옷차림이 여기 분위기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분이 안 좋네요. 최정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곧 마음을 추스렸어요. 이런 일로 기분 상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데 가서 구경해요. 이만복이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백성진 회장이었어요. 53살의 백성진은 단정하게 정돈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답게 품격 있는 모습이었죠. 백성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평소처럼 매장을 둘러보려던 백성진의 시선이 갑자기 멈췄어요. 저 멀리 명품 매장 앞에서 나오는 노부부가 보였거든요. 낡은 바람막이 점퍼를 입은 남성과 소박한 카디건을 입은 여성.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성진의 눈이 갑자기 커졌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확신이 들었어요. 저분이 혹시... 백성진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백성진은 급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주변에 있던 부매장장이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백성진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백성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저 두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고 있는 그분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 저분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을까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백성진은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회장의 급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며 뒤따랐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부매장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분들이 혹시 우리 백화점 창립 때 함께 했던 분들 같아요. 백성진이 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부매장장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창립 때요? 그런데 왜 저렇게 나오세요? 백성진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런 분들이 오시면 VIP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쓸쓸하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노부부는 여전히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최정자가 이만복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백성진이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자 노부부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맞아요. 백성진이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자 누님이랑 만복 형님이 맞아요. 백성진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20살 남짓했던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백화점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최정자는 직원 식당 책임자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직원들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백성진도 어린 시절 그 식당에서 최정자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이만복은 전기공사 반장이었어요. 백화점 건물 전체의 전기 배선을 책임졌죠. 밤늦게까지 남아서 작업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한겨울에도 추위를 무릅쓰고 일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누님, 형님. 백성진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노부부가 뒤를 돌아봤어요. 최정자와 이만복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백성진이 달려가면서 말했어요. 정자 누님 맞으시죠? 저 백성진이에요. 최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성진이? 정말 성진이야? 네, 맞아요. 백성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만복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나, 성진이가 이렇게 컸구나. 그때 아버님 따라다니던 꼬마였는데. 백성진은 두 사람 앞에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뵀네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최정자가 조금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옛날 생각나서 한번 와봤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민폐 끼친 것 같아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백성진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민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만복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여기 분위기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백성진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혹시 누가 뭐라고 했나요? 백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정자와 이만복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말하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백성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 두 분은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백화점이 있게 해준 은인들이기도 했고요. 누님, 형님,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백성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배지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장이 저 노부부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배지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정자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성진아, 사실은 명품 매장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냄새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백성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이만복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차림이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매장이에요? 백성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최정자가 조심스럽게 명품 매장을 가리켰어요. 바로 배지윤이 근무하는 매장이었습니다. 백성진은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노부부 앞에서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누님, 형님,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확인해보고 올게요. 성진아,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최정자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별일이 아니라 큰일이에요. 백성진이 명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뒤따라오던 부매장장과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매장 앞에 도착한 백성진은 배지윤을 불렀습니다. 지윤 씨, 잠깐 나와보세요. 배지윤이 당황하며 나왔어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방금 전에 노부부가 여기 오셨죠? 백성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배지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그분들 말씀이세요? 네, 그분들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배지윤은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저희 매장 정책 때문에 양해를 구했어요. 정책이요? 백성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떤 정책인데요?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배지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요? 배지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백성진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윤 씨, 그분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배지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겠어요. 백성진이 주변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들어보세요. 방금 전 그 노부부는 우리 백화점 창립 멤버들이에요. 직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백성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최정자 누님은 우리 백화점 첫 직원 식당 책임자셨어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직원들 식사를 준비하셨죠. 이만복 형님은 우리 백화점 전기공사 반장이셨어요. 이 건물 모든 전기 배선을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신 분이에요. 배지윤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 백화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백성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첫 삽을 뜰 때부터 함께했던 분들이에요. 겨울 추위 속에서도 여름 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주신 분들이고요. 다른 직원 중 한 명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고 보니 최정자 누님, 전설적인 그분 맞네요. 직원 식당에서 김치찌개 정말 맛있게 끓이셨다고 들었어요. 백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 김치찌개 먹고 자란 직원들이 지금 이 백화점 중간 관리자들이에요. 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만복 선생님도 그 유명한 분이시네요. 우리 백화점 전기시설이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운영되는 게 그분 덕분이라고 들었어요. 배지윤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백성진이 배지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윤 씨, 그런 분들을 냄새 난다고 쫓아냈다고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배지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랐다고요? 백성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모르는 손님은 냄새 난다는 이유로 차별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배지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백성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백화점 경영 철학이 뭔지 아세요?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것이에요. 옷차림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요. 주변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회장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분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백성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배지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백성진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윤 씨, 직원 교육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배지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하다고요? 백성진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우리 백화점 철학이 뭔지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배지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입사할 때 외웠던 백화점 철학이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백성진이 대신 말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한다. 외모나 차림새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백화점 창립 정신이에요. 주변에 모여든 다른 고객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노부부를 흘끔거리며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한 여성 고객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그분들이 창립 멤버였다고요? 다른 고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까 우리가 그분들을 이상하게 본 건 아닌가요? 백성진이 배지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윤 씨, 당장 그분들께 가서 사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배지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요. 백성진이 덧붙였습니다. 형식적인 사과 말고 진심으로요. 배지윤은 천천히 노부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최정자와 이만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멀리서 벌어지는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배지윤이 노부부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지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정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배지윤은 고개를 든 채로 계속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만복이 손을 저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배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두 분을 외모로 판단했어요. 그때 백성진이 다가왔습니다. 주변 직원들과 고객들도 함께 따라왔어요. 백성진이 배지윤에게 말했습니다. 지윤 씨,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배지윤이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네, 회장님. 정말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부부를 향해 말했어요. 두 분께 정말 신뢰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 친구. 실수할 수 있어요. 이만복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이해해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백성진의 표정은 여전히 엄중했습니다. 지윤 씨,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이번 일에 대한 조치는 따로 있을 예정입니다. 배지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수하겠습니다. 주변 고객들 중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정말 감동적이네요.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이런 일 보기 힘든데. 다른 고객도 동조했어요. 백성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일을 잘 봐두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한 젊은 여성 고객이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까 노부부를 이상하게 바라봤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그 고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최정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좀 초라하게 차려입고 왔네요. 아니에요. 백성진이 즉시 말했습니다. 누님은 전혀 초라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희가 부끄러워해야 해요. 이만복이 백성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성진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일도 있는 거지. 하지만 백성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배지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최정자가 배지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배지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이만복도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된 것 같아서 오히려 미안하네요. 백성진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들이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에요. 최정자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성진아. 우리가 좀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올 걸 그랬어요. 누님, 백성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누님은 어떤 옷을 입으셔도 품격이 있으세요. 주변 고객들이 노부부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초라해 보였던 차림새가 이제는 소박하고 정겨워 보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 고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좀 그렇게 봤어요. 최정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젊은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고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반성하게 됐어요. 사람을 겉으로만 봤네요. 이만복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전에 여기서 일했던 늙은이들이고요. 백성진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이 백화점의 진짜 주인이에요. 다른 직원 한 명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자 누님,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여기서 일했는데 누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항상 직원들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최정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머, 정말요? 누가 어머니세요? 김영숙이에요. 예전에 계산대에서 일했어요. 아, 영숙이. 최정자가 반가워했습니다. 영숙이 딸이구나. 어머, 그때 그 꼬마가 이렇게 컸네. 그 직원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가 누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다고 하셨어요. 이만복도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들 가족같이 지냈는데 이렇게 큰 백화점이 될 줄 몰랐어요. 백성진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누님 덕분이에요. 형님들이 기초를 잘 다져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최정자가 백성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진아, 우리는 그냥 우리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게 대단한 거지. 아니에요. 백성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것도 다 형님들 덕분이에요. 그때 한 고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라서요. 최정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희를요? 별로 찍을 게 없는데요. 백성진이 즉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누님, 형님은 이 백화점의 역사예요. 이만복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꾼이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노부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순한 노인 부부가 아니라 이 거대한 백화점을 세운 숨은 공로자들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백성진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누님, 형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준비할 게 있어요. 뭘 준비한다는 거야? 최정자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건 말고요. 작은 감사 표시예요. 백성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성진은 부매장장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부매장장이 급히 어디론가 가더니 곧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만복이 의아해했습니다. 백성진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아름다운 명예 고객 위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님, 형님, 이 백화점의 명예 고객이 되어주세요. 백성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최정자와 이만복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건 너무 과해요. 아니에요. 백성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요. 형님들께는 정말 더 큰 예우를 드려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더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배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최정자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성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만복도 목이 메었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이렇게 대접해주다니. 백성진이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드려야 해요. 형님들이 있어서 오늘의 백화점이 있는 거예요. 박수 소리가 백화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던 박수가 이제는 수십 명의 고객들과 직원들이 함께 치는 큰 박수가 되었어요. 한 젊은 여성 고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에요. 그분들이 창립 멤버셨다니. 옆에 있던 남성 고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일이네요. 겉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고객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감동적이다. SNS에 올려도 될까요? 백성진이 노부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누님, 형님 괜찮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최정자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한 고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만복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백화점 내 다른 층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 든 직원들은 노부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중년 직원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어머, 정자 누님. 진짜 정자 누님이세요? 최정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저 박민수예요. 예전에 창고에서 일했던 민수요. 누님이 김치찌개 끓여주신 거 아직도 기억해요. 어머, 민수야. 최정자가 반가워했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지금도 여기서 일해? 네, 지금은 물류팀장이에요. 박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만복도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 여기 다 아는 얼굴들이네.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만복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이정호예요. 아, 정호야. 이만복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전기 배우겠다고 따라다니던 그 꼬마가 너구나. 네, 맞아요. 지금은 시설관리팀에서 일해요.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백성진이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보세요, 누님, 형님. 형님들이 키워주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주변 고객들도 이 따뜻한 재회 장면을 보며 감동받고 있었어요.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배지우는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옷차림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백성진이 배지윤을 불렀습니다. 지윤 씨, 이리 와보세요. 배지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백성진이 말했습니다. 지윤 씨, 오늘 일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네, 회장님. 꼭 그러겠습니다. 배지윤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최정자가 배지윤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젊은 친구,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배지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만복도 배지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앞으로는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세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배지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성진이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고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성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도요. 이 두 분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분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한 고객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다른 고객들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정말 배웠어요. 최정자와 이만복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백성진이 노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누님, 형님, 이제 안쪽으로 모셔야겠어요. VIP 라운지에서 편하게 쉬시면서 옛날 이야기나 하시죠. 그럴까? 최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보. 이만복도 동의했어요. 세 사람이 팔짱을 끼고 VIP 라운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박수를 쳐주었어요. 배지윤도 깊게 인사하며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백성진과 노부부가 VIP 라운지로 사라진 후에도 백화점 로비는 한동안 조용하지 않았어요. 고객들과 직원들이 여전히 방금 전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한 중년 여성 고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어. 나도 처음에는 저 노부부를 좀 이상하게 봤는데. 나도 그래. 친구가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 사람을 겉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다른 고객들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가 오늘 일을 통해 뭔가 깨닫는 표정이었습니다. 젊은 남성 고객 한 명이 SNS에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오늘 백화점에서 정말 감동적인 일을 봤다.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실감했다. 진짜 반성하게 됐음. 배지윤은 자신의 매장으로 돌아갔지만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계속 방금 전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동료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윤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배지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언니, 나 정말 큰 실수했어요. 무슨 일이야? 배지윤이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동료 직원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어머, 정말? 그분들이 창립 멤버셨다고? 네, 맞아요. 배지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냄새 난다고 쫓아냈어요. 동료 직원이 위로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제대로 사과했잖아. 앞으로 조심하면 돼.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배지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VIP 라운지에서는 백성진과 노부부가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성진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클 줄 몰랐어. 최정자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백성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누님 덕분이에요. 누님이 만들어주신 김치찌개 먹고 자랐거든요. 이만복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추억이네. 맞아요. 백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형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백화점이 있는 거예요. 최정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번화할 줄 몰랐는데. 누님, 형님이 만든 기초가 튼튼했으니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백성진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만복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성진아, 오늘 일 때문에 직원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라. 젊은 친구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백성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형님들을 그렇게 대했는데요. 그래도 그 친구도 진심으로 사과했잖아. 최정자가 덧붙였어요. 우리도 젊을 때 실수 많이 했어. 백성진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역시 누님,
형님은 마음이 넓으세요. 그때 라운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창으로 내려다보니 여전히 많은 고객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 이만복이 웃으며 말했어요. 최정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백성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누님, 형님, 앞으로 자주 오세요. 이곳은 형님들 집이에요. 그럴게. 최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만복도 동의했습니다. 가끔 놀러 올게. 그런데 다음에는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오지. 아니에요. 백성진이 즉시 말했습니다. 형님들은 어떤 옷을 입으셔도 환영이에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라운지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백성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 최정자가 말했습니다. 이만복이 덧붙였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모두가 배웠을 거야. 백성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도요. 해가 저물어가는 백화점 로비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중한 교훈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들은 화려하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